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선을 이재명이냐, 한덕수냐, 이재명이냐, 홍준표냐, 김문수냐, 민주당 대통령을 낼 것이냐, 국민의힘 대통령을 한 번 더 낼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어, 저도 반복해서 하고 있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체제 전쟁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대 교수 역사 가시는 분인데 그분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번 대선은 한마디로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 선택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손에 들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단 명료한 짧은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이제 파면을 당해서 조기 대선이 4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8년 전과 달리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세계인들의 시선도 싸늘합니다. 곱지 않습니다. 세계 정치사에서 직선제 대통령이 10년 안에 2번 축출된 사례는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없기 때문이지요. 한국의 극렬한 정쟁에 맞물려 국제 정치 또한 내일 모레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격변에 휩싸여 있습니다. 헌법 조항을 수정해서 재집권한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이 복합적인 경제난에 봉착해 있는데 중국발 이 팬데믹의 혼란 속에서 재선에 실패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4년 만에 권토중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선에 당선이 되면서 이른바 군세 전쟁을 개시를 했습니다. 4월 초 이 동맹국들에도 이 관세가 선포가 됐습니다. 다만 거센 반발에 부딪혀 90일간 이제 유예를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 중국만 최고 245% 이 고관세 폭탄을 맞은 형국입니다. 이제 중국 국무원 판공실은 10만 자의 긴급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꽤 긴 입장문이죠. 이 장문의 입장문의 요지는 세 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호리공영. 지난 46년간 미국과 중국 양국은 서로 이익을 누리면서 윈윈 공생 관계를 이어왔다는 진단입니다. 이제 둘째는 손인해기. 미국의 무리한 관세 정책은 타국에 손실을 끼치고 자국을 해롭게 한다는 경고입니다. 셋째는 평등 대화. 미국은 일방주의를 버리고 쌍방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대화로 문제를 풀자, 이런 제안입니다. 전랑 외교의 험구로 일관하던 중국이 낮은 톤으로 미국을 달래는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모르는 체 하지만 작금의 미중 대결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제 전쟁입니다. 어느새 이 패권 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신질서를 모색하면서 전방위적으로 호한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한전, 한계를 초월하는 전쟁, Unlimited War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의 세계 전략에서 대만 해협과 한반도는 요충지 중에서도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발발 이틀 만에 미국은 제7함대를 급파해서 대만 해역을
방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과 대만은 서태평양 자유진영 최전선으로 공동 방어선을 구축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대만 해협을 국제무역의 동맥으로 삼는 한국이나 일본도 무사할 리가 없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재래식 그 상륙작전이 아니라 은밀한 정치전 양상을 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절단, 해협 봉쇄, 사이버 해킹, 정치인 매수 등등 중국이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술은 많습니다. 지금 이번 대선은 한국이 이제 40일 뒤에 치르게 될 이번 대선은 한국이 중국이냐 미국이냐 양자택일을 결정하는 중대한 모멘트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긴 세월 중화 문명권에 속했던 한반도는 1945년 남북으로 갈라진 채 세계사적 급변에 휩쓸렸습니다. 진정 6.25 전쟁은 삼국통일 이래 한국사 최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비단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서가 아니라 그 전쟁의 결과로 남과 북이 각각 미국과 중국의 영향권에 흡입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러나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총 무역량의 98%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전체주의 국빈국 북한은 중국의 무기 아래 핵무장에 성공하면서 중국의 실제적인 핵 전초기지가 되어 있습니다. 70여 년 전 제1차 미중 전쟁의 결과 남북한의 성패가 분명하게 갈렸음에도 한국 정치판에는 구시대 역사관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8년 전 중국을 높은 뽕우리의 나라라고 칭송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생생하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에 자유진영 국가들은 한국에 친중 정권이 들어설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국제적 반감이 일어나자 중국이 동남아로 손을 뻗치면서 국제적인 반미 연대를 구축하려 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레이건 시대에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을 내건 트럼프 정권은 미국 먼저는 미국 홀로가 아니라면서 이제 유럽 연합, 일본,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을 돌이켜 보건대 미국에서는 3번 정권이 바뀌었지만 한중 이 국제 연대를 강화하려는 기본 전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유주의 기본 질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간파한 유럽연합은 벌써부터 전략적 자율성을 내걸고 방위비 증액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일본 역시 국력에 준하는 걸맞는 국제적 기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때마침 세계 곳곳에서는 트럼프의 돌출적 언행을 반미 선전의 빌미로 삼는 정치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엄중하기에 세계는 더욱더 한국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지렛대 전략에 벌써부터 겁을 먹고 고개를 숙이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냐, 중국에 당당히 맞서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공산당식 일당 독재냐, 자유민주적 헌정 체제냐, 그 선택이기도 합니다.
한미일 공조를 선택할 것이냐, 동북아 중간자 외교를 선택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 선택인 것입니다. 현 지구가 하나로 엮인 오늘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진정으로 세계사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있어 우리가 선택을 해서 폐암에 집어넣는 나의 그 소중하고도 신성한 한 표는 세계사적 현대사를 돌이켜보건대 그런 중대한 의미가 있는, 이건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인지, 세계 이 체제 재편 속에서 어떤 전쟁을 치러내고 있는 것이며 그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를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일깨우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